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벼 수확기를 앞두고 들이닥친 참새떼의 습격을 막기 위해 농민들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풍자한 작품의 전시를 유보한 데 대해 해외 작가와 미술관도 작품을 철수하겠다고 나서는 등 미술계의 저항이 국내외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제2의 3.1운동으로 받아들였다는 일본의 정부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광주시가 민선 6기의 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시민 배심원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점점 황금색으로 물들고 있는 들녘에 반갑지 않은 불청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참새떼가 속이 꽉 찬 벼 알맹이를 노리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평야지대. 정막을 깨고 폭발음이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깜짝 놀란 참새 한 무리가 벼논에서 황급히 날아오릅니다. 잠시 도망가나 싶더니 다시 벼논이를 날며 호시탐탐 벼 이삭을 노립니다. 누렇게 벼가 익어가는 논마다 이 같은 폭음기가 어김없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참새는 여름철에는 해충과 곤충을 사냥하다가도 꼭 나달이 찰 때가 되면 벼나 풀씨 등 식물을 먹습니다. 참새떼가 쪼아댄 벼 이삭들은 채 여물기도 전에 수분이 흘러버리고 벼는 알맹이 없는 쭉정이가 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고 좀 왔다 갔다 그렇게. 예. 차라리 이렇게 여문을 먹으면 이렇게 따서 먹어보면 오히려 더 낫지. 그런데 지금 한참 연굴고 있는 당시에는 지금 새가 오면 안 돼. 허수아비는 이제 옛말이 됐고 폭음기를 비롯해 사람 모양의 비닐풍선, 반짝거리는 곰 모양 인형까지 얄궂은 참새들의 습격을 막는데 갖은 방법이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69돌 광복절을 맞아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다채로운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광주시는 오늘 오전 빛고울 시민문화관에서 윤장현 시장과 독립유공자 등 8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광복절 경축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경축식장에서는 독립유공자 고 최병직 선생에게 애국장 훈장이 추서되고 200여 장의 태극기 장식이 설치됩니다. 전남도도 도청사에 초대형 태극기를 개양하고 이낙연 지사와 애국지사 등 9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광복절 경축식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제2의 3.1운동으로 받아들였다는 일본의 정부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전남대 학생 독립운동 연구소는 1930년에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문서를 번역해 분석한 결과 당시 일본 정부는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제2의 3.1운동으로 비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이 자료를 포함해 지난 4년 동안의 연구 결과를 4권의 책으로 펴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20주년 특별전에 홍성담 작가의 작품 전시가 유보된 데 대해서 미술가들의 저항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별전에 참여한 해외 작가와 미술관들도 작품을 철수하겠다고 나서서 파문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20주년 특별전이 개막한 지 엿새.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홍성담 작가의 그림은 아직도 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전에 참여한 14명의 작가들은 오는 16일까지 홍성담 작가의 그림이 걸리지 않으면 자신들도 작품을 내리겠다고 광주시와 비엔날레 재단에 경고했습니다. 이미 참여 작가 3명은 지난 11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데 항의하며 자신들의 작품을 철수했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참여한 저항 작가들과 특별전에 작품을 빌려준 사키마 미술관도 작품을 철수하겠다는 뜻을 함께했습니다. 사키마 미술관은 이번 특별전의 주요 작품인 독일 저항 작가 케테 콜비치의 판화 작품 49점을 모두 철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전시가 파국을 맞게 될지도 모를 상황입니다. 작가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작가들에게 표현의 자유가 없다면은 어떻게 작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이런 와중에 비엔날레 재단은 한 달 뒤에 토론회를 열어서 홍 작가의 작품을 전시할지 논의하겠다고 밝혀 미술계 안팎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전에 실질적인 칼자루를 쥐고 있는 광주시가 재정 지원을 빌미로 예술인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는 비난도 커지고 있습니다. 돈을 주는 가부 관계라고 해서 가불의 관계라고 항상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광주에서 살아가는 예술가들이 되게 그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많이 상했었고 부산 지역의 미술인들도 광주시와 비엔날레 재단이 스스로 광주 정신을 불사르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20주년을 맞은 광주 비엔날레는 창작의 자유를 둘러싼 나라 안팎의 비난 속에서 혹독한 성년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20주년 특별 전시가 창작의 자유 침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5월 현장의 특별 퍼포먼스는 계속 진행됩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내일 오후 7시부터 광주중앙초등학교와 예술의 거리에서 2080년 5.18 100주년을 미리 맞는다는 내용의 이색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5월 항쟁지를 운행하는 518번 시내버스에서는 매주 월요일 첫 차와 수요일 오후 5시 18분에 주먹밥 나누기 등의 퍼포먼스가 이루어집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자사고인 숭덕고의 신입생 모집 요강을 직권으로 공고하면서 효력에 대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제출 마감 시간까지 모집 요강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은 숭덕고에 대해서 직권으로 신입생 요강을 공고하면서 지원자의 성적 제한도 폐지시켰습니다. 숭덕고는 오늘 학부모 긴급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고 직권 공고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조직 개편안 수정안을 오는 20일 상정해 가결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들은 어제 간담회를 갖고 오는 20일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전체 회의를 열어 조직 개편안 수정안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선 6기 조직 개편안 수정안은 행자위를 거쳐 곧바로 본회의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지난달 제출된 광주시 조직 개편안은 행자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많은 국민들이 반기고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교황의 방한을 애타게 기다렸던 분들은 바로 이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교황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120여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10명은 여전히 차가운 바닷속에 있습니다. 교황이 한국을 방문한 가운데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교황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진도 팽목항에서 노숙을 하며 참사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도 교황님의 자비와 축복의 손길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실종자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이 편지 내용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아이들의 시신만이라도 꼭 끌어안고 하늘나라로 보내줄 수 있도록 잃어버린 10명과의 마지막 만남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교황에게 간절히 청했습니다. 이들은 교황 방한준비위원회의 면담을 통해 실종자 가족이 있는 팽목항에 교황이 방문해 주기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편지에는 팽목항을 찾아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자식을 찾지 못한 아픔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저희들에게도 교황님의 위로가 전해지길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편지는 15일 교황과 세월호 유가족과의 면담에서 전달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 김한식 대표가 재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처분한 의혹이 일어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검은 김 대표가 지난 6월 경기도 화성에 있는 본인 명의의 산을 제3자에게 2억 1천만 원에 판 것으로 확인돼 재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처분한 것인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김 대표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으로 이미 구속돼 있던 상태로 검찰은 김 씨의 가족이 대신해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기업이 탐욕적으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해 피해자 배상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이 노희영 광주 동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노 청장은 지난해 10월 동구 자문단체의 대만 연수 과정에서 4명에게 $200씩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동구청 전직 공무원 박모 씨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노 청장과 박 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위원 20명에게 $200씩을 준 혐의로 지난 3월 검찰에 수사 의뢰했었습니다. 광주지법은 수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검 전 검찰수사관 44살 장모 씨에 대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예했고 돈을 준 업자 54살 전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죄 수사를 하는 검찰 공무원이 돈의 유혹에 빠져 자신의 권한을 사적으로 행사했지만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전 씨로부터 사업과 관련해 수사 청탁을 받고 8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새누리당이 730 재보선 이후 순천과 광양에서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호남에 대해 소홀했다는 자기 반성도 있었지만 순천대 의대 유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놓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영남 기반 보수정당 새누리당의 호남구에는 뿌리 깊은 호남 소외론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호남인들께서 섭섭하고 소홀하게 대하는 것처럼 느끼게 한 적이 있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저는 당대표로서 이 모든 것을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이정현 의원 공약의 열쇠말인 예산 폭탄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약속도 되풀이됐습니다. 전남, 광주, 전북 전체 예산을 저희들이 챙겨서 최대한 정부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최고위원회의 이후 열린 간담회에선 순천대 의대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놓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김 대표는 지역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먼저 제시해달라고 했고 지역 대표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적지 않은 만큼 여당이 정치력을 발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순천이 아버지를 가는 겁니다. 우리 새아버지를 얻었어요. 우리는 지금 이런 급박한 사정을 대표님은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해결 방법이 있으면은 그 해결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해 볼 것인가 이렇게 하는데 너무나 실망이 큽니다. 이 말씀 들어보니까. 정상적으로 안 된다고 한다면 정치적으로 안 된다고 한다면 정책적으로 해결을 간절하게 지금 이미 부탁을 했고 주암댐 도수터널 노후화 문제와 광양만권 경제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광양왕 여수 박람회장 활성화 대책 등 지역 수건 사업에 대한 집권 여당의 적극적인 추진 요구도 잇따랐습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30 보궐선거에서 이정현 의원이 당선된 이후 호남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한 구애를 시작한 새누리당. 집권 여당이 지역의 기대감을 어느 수준까지 현실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민선 6기 광주시 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시민 배심원 제도가 운영됩니다. 광주시는 윤장현 시장의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공약 실천 계획 수립 단계부터 이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시민 배심원단은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무작위 전화 면접을 통해 선발됐고 위촉장 수여와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남도가 포스코 여수 산단 간 해저터널 건설에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과 한광호 국민대통합위원장, 권호준 포스코 회장을 잇따라 면담하고 포스코 등 5개 업체가 추진 중인 총 연장 4km 해저터널 구축에 대한 지원 의사와 함께 포스코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현재 1차 사업성 용역을 끝내고 추가 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또 여수 세계박람회장 부지를 영호남 화합과 발전의 상징으로 조성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